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촉매 메커니즘 다루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원료에 대해서 강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폴리우레탄 성형기술 얘기하는데 원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료를 왜 제가 강의를 안 하려고 하냐면 원료 강의를 시작하면요. 기본적으로 화학이에요. 화학 시간. 그래서 어려워져요. 성형 기술을 하는데 이 뭐 화학을 배울 필요가 있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제 의구심이 있는데요. 그래도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원료에 대해서도 조금씩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하는데 강의를 시작해 봅니다. 역시 이번 강의도 기초는 아닙니다. 그래서 왕초보 강의는 아니고요. 수준이 좀 있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사이트를 가서 영문으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가면서 키워드를 잡아내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설명하기가. 그랬고요. 물론 이제 제가 다 일일이 영문하고 한글을 보면서 잘못 쓰인 단어들은 이제 체크를 하는데 빠뜨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키워드들을 뽑아봤어요. 키워드들을 이제 우레탄 반응을 촉진하는 이제 그 분자들, 그거는 촉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구조적 특징이죠. 독특한 구조가 있고, 이게 뭐냐, 유닉 스트럭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커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직 의심의 영역이죠. 그냥 확 이렇게 밝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가설이에요, 메커니즘은. 그래서 메커니즘은 가로치고 가설이다라고, 법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설이에요. 이건 제안, 프로포절, 제안된 가설. 이 논쟁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루이스 산 전이금속하고 3차 아민, 이게 이제 전형적인 촉매의 화학 구조를 가지고 분리를 하는 거죠. 이제 금속 촉매냐, 아민 촉매냐. 원래 이제 앞에 이렇게 형용사가 붙였죠. 형용을 하시죠. 3차 아민이냐, 그 다음에 금속도 이렇게 전이금속인데 루이스산 전이금속. 약간 베이결합 이런 느낌이죠. 베이결합.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우니까 구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나오면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막 갑자기 튀어나오죠. 이제 하이드록실 그룹, 이소시아네이트 그룹하고 극성 상호작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폴라 인터랙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폴라 인터랙션, 극성 상호작용. 요게 이제 전자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것도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 밀도죠, 덴시티. 이 이 덴시티를 잘 이해하면 이 화학에서 이렇게 이제 그 제품을 생성하는 어떤 생산 공정 중에 아주 중요한 비밀들을 많이 이해하게 돼요. 특히 이제 수축이라든지 또는 포어 사이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전자 덴시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양자역학을 보면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전자가 많이 몰려 있는 이런 쪽을 보고 있어요. 전자는 몰려다닙니다. 절대로 자연계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골고루 평균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자연 이해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빈 부익부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나라 1% 사람이 이 우리나라 부의 99%를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비편제화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질소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이제 이 원자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NCO 그룹이라고 했는데 NCO 그룹 안에서 NCO의 세 개의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 이 세 개의 상호작용 무엇과 관련된 전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전기 운송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사 하나 있고 그래서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고 향상시킨다. 이게 전자 이게 이제 필릭이라고 해서
일렉트로필릭 여기 딱 나누면 일렉트로는 전자, 필릭은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친전자 이런 뜻이에요. 친전자, 전자를 좋아하는 친전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 반대 말이 있죠. 일렉트로포빅 있죠. 포빅 반대. 원하는 놈은 적어지겠죠. 적어진 놈이 있죠. 그 적고 많고의 차이, 그런 특징이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 이소시아네트에서의 카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탄소가 전자가 부족해진다. 일렉트론 데피션트, 부족해진다. 전자가 부족해지면 이제 땡겨 먹으려고 좋아하게 되죠. 결핍이니까요. 결핍. 그래서 이런 거고요. 이제 음양의 조화죠. 이제 따져놓고 보면 음양의 조화인데, 이제 음이 능동적이냐 양이 능동적이냐 이거는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제 메커니즘 자체에서 전자가 여기저기를 치고 다니는 게 기본 규칙이거든요. 메커니즘이. 그럼 전자는 음이잖아요. 음이 능동적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일단 여기 해석에서 키워드들을 뽑아냈는데,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메커니즘 나왔죠. 메커니즘은 화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전자의 움직임을 뭘로? 화살표로 표시한 거. 이제 최종 생성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 설명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법칙이 아니고 제안, 가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커니즘 얘기했고, 메커니즘에서 전자의 움직임이라고 그랬는데, 전자는 요 산과 염기 이거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전자가 많으면 염기고요, 전자가 부족하면 산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루이스 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많은 쪽은 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자연의 법칙이죠. give and take. give가 먼저예요. 주려고 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주는 걸 마다 않고 받는 거죠. 네. 받으려고 하는 거가 먼저면 이건 뺏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이금속, 착화음을 만든다.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넘어갈 거예요. 여기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 이것만 따로 화학 설명을 해야 돼요. 넘어가고요. 여기 3차 아민 이제 N에 수소가 없다. 요렇게 돼 있는 거. 요렇게 N에 결합이 3개가 있는데, 이 R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탄소가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극성이라고 해서 2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의 구조적 비대칭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성 원자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 전자 구름이 한 방향으로 몰려서 생겨나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 그림 보면 되게 알아요. 물인데요, 물인데 여기 이 축으로 보면 대칭이지만 이 축으로 보면 대칭이 아니죠. 그래서 구조적 비대칭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자 간의 전기 음성도, 이 산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소는 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높고요. 수소는 전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원자를 산소한테 넘겨주고 혼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어 해요. 그거를 이제 프로톤, 양성자라고 그러죠. 양성자. 그래서 양성자를 내는 놈이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분자에서 산소가 전자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수소는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같이 잘 살고 있죠. 여기 지금 루이스산 여기인데 요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갔네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 요게 물이고요. 산하고 물이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요걸로 보시면 돼요. 이게 물이에요. 요게 물. AH가 요거예요. 요거. 너무 작나요? AH가 왼쪽 거, H2O가 오른쪽 거. 그 다음에 A-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H3O 플러스. 요게 요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산 AH가 물에 녹으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산이 반응하는 거고, 얘는 염기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산이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산이 되고 얘가 염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주고받고 일어나잖아요. 이 H 플러스를 이쪽으로 줘서 얘가 AH가 되는 거고, H 플러스를 이쪽으로 줘서 A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고받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이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얘가 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를 주고받고인데, 근데 이제 루이스는 이제 전자로 정의하죠. 이제 아레니스, 브랜스테드, 로리 이런 사람들,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산이고 이게 염기다 이렇게 이제 막 설명을 하던 도중에 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그게 아니고 그건 너무 좁게 본 거다. 좀 넓게 봐야지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이 했죠. 길버트 뉴턴 루이스. 이 사람도 뉴턴이네요. 뉴턴 가문이 공부를 잘하는 가문인가 보네요. 어쨌든 양성자와 수산이온의 반응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걸 주장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수산이온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양성자는 전자쌍을 받는다. 이렇게 받잖아요. 예. 주고 받고 이렇게 해서 루이스는 요거를 받는 놈을 산이라고 합니다. 받는 놈을. 예. 산은 그러니까 받는 놈이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놈이에요. 염기는 주는 놈이에요. 주는 놈. 뭔가 많은 놈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성, 아까 이게 설명드렸는데 요거예요. 극성. 그래서 이 전자가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항상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 있고 싫어하는 놈이 있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분자 물질은 다 세냐 약하냐의 문제지, 이런 쌍극자 모먼트, 그러니까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기본 특성을 가진다. 세냐 약하냐의 문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민도 마저 설명을 해버릴게요. 파워포인트에서 여기 이제 3차 아민, 3급 아민이라고도 하고, 제가 이거 얘기하고 넘어갔죠. 이게 다 여기서 그냥 원본에서 설명을 해버릴게요. 여기 보면은 R 하나 있고 수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찬 R이 있고, 이 시원찮은 수소들이 있죠. 수소한테 좀 미안하네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근데 어쨌든 알찬 R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있으면 1차. R이 두 개가 있으면 2차. 쌍 R이죠. 트리플 R입니다. 트리플 R. 그러면 3차 아민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1차 아민은 요 수소 여기가 떨어져요. 잘 떨어져요. 즉 전자가 이 질소에 몰리면서 얘는 이제 H 플러스로 쉽게 잘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거기가 뭔가 들러붙기 편해요. 그래서 이 수소는 떨어지고 여기 뭐가 붙으니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수소 없어야 이 N이 반응을 안 해요. 촉매는 기본적으로 지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남이 반응하게 도와주고 지는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반응을 해버리면 얘가 갇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촉매 기능이 떨어져 버리죠.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민이 이제 냄새가 있잖아요. 보통 암모니아 이렇게 아민이 냄새가 있으니까 촉매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응용 분야, 뭐 연질, 스폰지 이런 거 베개 만들고 침대 만드는 것들은 간혹 이렇게 H가 하나씩 살짝 남아 있는 거, 요걸 써서 초반에는 얘가 활동적으로 하다가 후반에는 캡처가 돼가지고 활동이 안 되고 이제 냄새가 안 기어 나오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걸 반응성 촉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극성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록실기는 이제 얘기를 했고, OH가 있는 거, 일가, 여기 일가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결합하는 자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소시아네이트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면 이소시아네이트도 특이한 설명이 있어요. 여기는 평면에 지금 요게
RnCO 여기까지가 한 면에 있어요. 면 구조. 그래서 면이란 얘기는 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도 그 면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 그 다음에 NCO에는 거의 선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보면 이소시아네이트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여기에요. 여기인데 CO가 CO하고 C하고 O가 이게 이제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보면 1.195 옹스트롱이라고 돼 있고요. 1.1173 옹스트롱.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C를 중심으로 이쪽 N하고 이쪽 O하고 이렇게 거리가 이쪽이 가깝고 이쪽이 멀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도 특이한 거고요. 이런 거 하나씩 알아두시면 좋죠. 그 다음에 NCO 요 각이 CNC 여기 요거의 각이죠. 여기까지 C까지 요거의 각도가 134.9도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꺾여 있어요. 근데 여기 NCO 요거는 여기 요렇게 돼 있는 요 부분은 173도예요. 그러니까 180도가 이 직선이잖아요. 요 직선이 180도. 173도면 거의 조금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가 평면 안에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면하니까 되게 평평하다 하는데 편안한 느낌을 주잖아요. 우리한테. 편하지가 않아요. 얘는 기본이 탄소는 130몇 도, 요게 135도가 얘가 자기 기본 이 각도예요. 기본 각도.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이 각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돼서 이 NCO라는 놈이 자연계는 불편을 허락하지 않아요. 불편을 해소하고 편한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연력학 이 법칙이죠.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찾아서 자기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폴리오를 찾아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도까지 얘기를 했고요. NCO 그룹에서 산소, 질소, 전자, 밀도 얘기를 할 차례인데 이게 이제 밑에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같이 설명해야 돼요. 이소시아네이트 탄소의 친전자성, 전자결핍 특성이 이제 촉매에 의해서 향상된다. 이제 여기 현재 상황 이 그림에 제가 설명하려고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그림 안에서는 촉매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본래 이 자연계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느냐 이거를 이제 가설로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가설이에요. 법칙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럴싸하다라고 해서 믿음직스러운 이야기일 뿐이에요. 자, 이제 NCO가 이렇게 기본 상태가 있는데 여기 센터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N이 전자를 쪽 빨아먹었어요. 어디 걸 빨아먹었냐면 탄소 걸 빨아먹은 거예요. 탄소 걸 빨아먹는데 여기서 제가 결합 거리 얘기를 했죠.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있다고. 이게 딱 붙어 있는 건 아니다고. 이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가 있는 만큼 쪽 빨아먹고 그러면 이 탄소는 뭐가 되냐면 이게 전자가 없어지니까 핵이 덩그러니 노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에서 이 물질의 형태는 전자가 경계선을 이루어요. 즉 전자가 구름 모양으로 뱅뱅뱅뱅 돌면서 거기를 경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길이 탁 닿잖아요. 이게 닿을 때 왼쪽 손하고 오른쪽 손에 느낌이 있잖아요. 압력을 받는 느낌. 이거는 전자와 전자 간의 반발 때문에, 이게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전자와 전자 간의 반발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안 그럼 들러붙어요. 딱 대면 들러붙어요. 근데 그 전자하고 전자 간의 반발이 안 생길 정도로 큰 힘으로 가까이 꽉 눌러붙으면 들러붙어요. 그걸 반델발스 결합이라고 그래요. 네, 접착제의 접착 원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탄소는 전자 부족하니까 플러스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많은 누군가한테 전자를 달라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얘가 능동적이진 않아요. 얘는 전자를 주세요라고 여러 주변의 물질들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탄소가 있는데 이쪽 산소가 쪽 빨아서 전자를 가져가요. 즉 질소나 산소는 탄소보다도 전자를 엄청 좋아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줘요 얘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뺏기고 저쪽으로 뺏기고, 그래서 얘는 굉장히 많이 전자가 결핍된 상태예요. 그래서 전자 결핍이 있고, 그래서 전자가 결핍됐으니까 사람은 부족하면 땡기죠. 네, 부족하면 땡겨 와야 돼요. 그래서 친전자가 되는 겁니다. 일렉트로필릭,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요 마지막 부분 여기서 가져왔어요. 여기서 가져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전자가 있는 쪽이 탄소가 이쪽에 붙고 수소가 전자가 많은 질소에 붙고, 이렇게 해서 우레탄이 형성이 된다. 여기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가져왔어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이 앞장의 키워드들을 다시 하나씩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촉매는 어떤 놈들이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름들이 있고 케미칼 네임이 있고 가로 안에 이제 상표 이름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트리에틸렌 다이아민에서 테다 이렇게 돼 있죠. 테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씬 촉매인데 T12, T12, 그리고 여기 이제 DBU, 그 다음 A1 이런 촉매들이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PMDTA, 펜타 메틸 다이에틸렌 트리아민, 이 이제 대표적인 블로잉 촉매죠. PMDT, 폴리캣 5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펜타메틸렌 디프로필렌 트리아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메틸 피페라진. 피페라진 이런 것들은 좀 비싸요. 딱 구조가 만들기 어렵게 생겼죠. 이것도 좀 만들기 어렵게 생겼죠. 비싸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있네요. T9하고 T12,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SN 촉매, 주석 촉매고, 그 다음에 이제 SN 촉매 중에 금속 촉매가 이렇게 이 카본이라고 붙어 있으면 이제 가수분해가 일어나요. 여기에 물이 치고 들어가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촉매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SN에 이렇게 산소가 없죠. 산소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UL22라고 해서 요게 이제 이 T9나 T12의 내 가수분해성을 부여한 거고요. 이제 기본 구조는 이제 요 아민 구조들을 보면 요런 형태를 이제 테다 같은 경우 요런 형태를 이제 바구니형이라고 그래요. 바구니형, 바스켓.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사탕을 이렇게 쌓아놓은 형태인데, 사탕의 양쪽 꼬다리가 이제 질소인 거죠. 그래서 튀어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그려진 걸 보는데, 이 그려진 게 이게 각도가 있고, 요게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는 형태죠. 근데 이거 알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게 요거 이렇게 잡아놓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꽉 묶여져 있는 형태. 그래서 이제 되게 강한 아민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를 이렇게 돌출시켜 놓는 형태.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이 평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N이 이 화면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 뒤로 요 각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오는데 앞으로도 튀어나오고 옆으로도 튀어나오죠. 이쪽으로도. 제가 이거를 잠깐 써본 기억이 있는데 얘하고 비교해서 실험 안 해봤어요. 얘하고. 근데 굉장히 좀 강한 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게 은근 그 경질에서는 경질에 잠깐 해봤는데 삼중화 촉매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우레탄, 우레아의 부반응 너무 강하니까 삼중화 반응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아니에요. 테다는 삼중화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얘가 약간 그 삼중화 기능까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얘가 더 강하다 이런 건데, 어쨌든 질소 두 개가 있네요. 양 둘 다.
이런 개념이고, 여기도 질소 두 개가 있지만 이 알리파틱은 이렇게 사이클릭 형태 같이 이렇게 이런 거 연결돼 있는 것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소와 질소 간 거리, 이게 탄소가 3개 들어가냐 2개 들어가냐 또는 중간에 한소가 있냐에 따라서 기능, 어떤 기능이냐면 블로잉하고 젤링, 이 둘 다 아민 3급 아민들은 둘 다 자기 블로잉 젤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에 의해서 어느 쪽이 더 세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요렇게 요 사이클릭 링하고는 좀 달라요. 얘랑 느낌 비슷하죠. 얘랑 굳이 비싼 얘를 쓸 필요 없이 얘를 갖다 쓰는 게 낫겠죠. 일반화되어 있는 거에 테다가 연질에서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12, T9도 이제 연질 슬랍 쪽에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내가수 분해성인데, 이제 저 신발 같은 경우는 물에 내가 가수 분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발용 촉매 이런 걸로 많이 쓰고요. 그것도 좀 모자라긴 하죠. 근데 이 띵촉매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SN 중간에 요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따가 요 구조를 보시게 될 건데, 요 산소가 붙어 있든지 요 산소가 붙어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확률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SN이 있고 중심에 요게 이제 이렇게 긴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런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요게 엄청 강해요. 얘보다 엄청 강한데, 얘가 이것들이 얘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튀어나와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력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무겁고 얘는 떠 있으니까 요렇게 얘가 뒤집어져 있는 형태, 우산이 저 바람에 뒷이 까져 있는 형태, 그래서 튀어나와 있다 SN이,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얘는 열을 받으면 여기가 잘 떨어져요. 얘는 육이고 얘는 무기잖아요. 그래서 열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굉장히 잘 떨어지거든요. 그럼 얘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거 붙어 있는 것도 이거보다 강한데,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얘는 아주 소량 가지고, 그러니까 얘 쓰는 양의 뭐 10분의 1, 100분의 1만 써도 요만큼은 반응성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쪽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블로잉 기능 자체가 없죠. 젤링이죠, 바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라고 설명돼 있는데, 요게 이제 요게요. 이소시아네이트가 겪는 무수한 부반응. 그러니까 이 촉매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촉매 자체에 세기가 있어요. 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액티비티라고 그러죠. 캐탈리시스. 그 다음에 이제 농도 둘 다 세기에 영향을 주죠. 촉매 농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촉매 구조 자체가 센 놈이냐 아니면 몰수가 높고 많은 놈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촉매 작용에서 영향을 주는데, 그게 이제 센 놈들이 많은 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거고, 왜냐면 막 들러붙게 만들으니까. 그 다음에 약한 놈이 부반응은 적지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농도 활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봐요. 대체로 약한 놈을 많이 쓰는 게 어떤 그 양질의 제품을, 폴리우레탄 폼이든 케이스, 엘라스토머든 약한 놈을 많이 쓰는 게 더 좋은데 비싸지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경제성하고 상호관계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촉매가 세고 강한 놈을 조금 쓴다, 이 경제성은 되게 좋은데, 문제는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반응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원료를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촉매를 그러니까 희석하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희석도 이제 어떤 이 컨센트레이션, 농도와 영향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A1을 쓰는데 A1 똑같은 그 요거 이서죠. 이서를 더 많이 희석하면 더 약해지고 마일드해지 반응이, 그 개념이랑 이거보다 더 센 놈을 쓰는 거, 이렇게 더 센 놈, 질소 하나 더 있는 놈, 이런 걸 쓰는 거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 놈을 어떤 농도로 쓸 거냐, 약한 놈을 어떤 농도로 쓸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제 금속 촉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세게 반응을 끌고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블로잉을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금속은 블로잉을 압살해버리죠. 압살. 그래서 그런 선택에 고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 이때까지가 개요예요. 이제부터 메커니즘 나와요. 이제부터. 요런 개념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 아민이 이 3급 아민이죠. R3N 3급 아민이 이 촉매인데 어디 쪽에 있느냐? 이소시아네이트 쪽에 요 탄소에 가까이 가 있죠. 그죠? 그러면 금속은 어디에 있느냐? 금속은 이소시아네이트에 산소에 가까이 가 있죠. 금속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올 쪽에서는 요 아민이 수소에 가까이 가 있죠. 이제 수소를 탈취해가지고 산소가 전자가 많은 상태로 만들었죠. 굉장히 능동적이고 액티브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 이 산소가 요 전자가 결핍한 탄소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치고 들어올 때 얘가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이게 얘니까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부터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요 덩어리가 여기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죠? 굉장히 뭘 해야 된다? 믹싱을 잘 해야 되겠죠. 왜? 여기 붙어 있잖아요. 예, 폴리올이 붙어 있잖아요. 아민 촉매를 이소시아네이트 넣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여기 없어요. 이거는 얘가 끌고 간 거예요. 거꾸로죠. 아민 촉매가 얘를 끌고 간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낫죠. 왜냐면 이게 중매쟁이니까. 중매쟁이가 손잡고, 야, 너 전자 많지? 이리 와봐. 전자 좀 부족한데, 얘 좀 주고 같이 잘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촉매는 폴리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소시아네이트, 요 탄소 이쪽까지 쫓아가려면 힘들어요. 금속 촉매도 마찬가지예요. 금속 촉매도 이렇게, 예, 금속이 이 산소, 이 폴리올의 산소하고 붙어 있다가 끌고 가서 요 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붙어 있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데 금속 메커니즘은 여기다가 설명을 해놨네요. 더. 그래서 볼게요. 요 조그마한 박스 안이 시작 포인트예요. 시작 포인트인데 여기 주석 촉매예요. 주석 촉매. 주석 촉매고 주석 촉매가 이렇게 있어. 이서 결합으로 붙어 있어요. 여기에 탄소가 붙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산소가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석은 금속이기 때문에 그 이온 결합으로 치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산에 마이너스. 수소 대신에 얘가 붙어 있는 형태죠. 요 상태로 지금 촉매가 있는 거예요. 촉매가. 그러니까 주석하고 이렇게 에스터 결합으로 유기물이 붙어 있는데 뭐 메틸기 있다 치고요. 폴리올 속에다가 이걸 넣어놓으면 촉매를 조금 소량 넣어놓으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산을 내놓고 이 상태로 있기도 하고 얘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요게 이제 폴리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폴리올에다가 촉매를 넣는 거예요. 이소시아네이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의 것이 이렇게 NCO를 만나면 이제 반응물이 되는 거죠. 여기 폴리올이 반응물, NCO가 반응물. 촉매는 이제 중매쟁이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NCO를 갖다가 붙여요. SN하고 N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폴리올이 들어오면서 우레탄이 만들어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는 뭐가 어떻게 붙고 요거 상세는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요게 프로포스드 제한된 메커니즘이라 제한된 메커니즘 그나마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해주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루이스 엑시드 캐탈리시스 해가지고 이렇게 금속에 대해서
이렇게 루이스 엑시드, 루이스 산 촉매 작용으로 제한된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요 자료인데요. 제가 원래 자료에다가 막 그림을 막 붙였어요. 자, 이게 원래 자료예요. 원래 자료고, 요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설명을 붙여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좀 복잡해졌죠? 근데 원본의 자료가, 이거 수정하는데 제가 1시간 걸렸는데, 이 자료를 수정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잘못돼 있어서 그래요. SN에 이렇게 이 탄소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산소, 산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수정한 거예요. 수정한 거예요. 산소가 붙어야 돼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요렇게, 요 부분을 따서 이렇게 보면, 이런 구조여야 돼요. 이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SN이 플러스, 이게 이온 결합 구조 형태로 보자면, 금속이고, 여기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염기가 이 중화되어 있는 형태를 띠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SN이 플러스고 여기 이제 카보닐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손소가 여기에 붙어 있는지 이산소가 여기에 붙어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 자연계에서는 수수께끼가 많아요. 그냥 쉽게 알려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어 있고 R이 이쪽에 탄소가 여기 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SN하고 탄소하고 바로 붙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그렸고요. 이제 가볼게요. 여기에 이제 NCO가 와가지고, 즉, 촉매인데, 지금 NCO가 시작 포인트네요. 그래서 폴리올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 있어요? 폴리올 속에 있죠. 그래서 얘가 폴리올 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돼요. 이 상태가 돼버리면 안 돼요. 이 상태가 이 상태가 폴리오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폴리오라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이 NCO 얘는 일단 NCO하고 만나야 돼요. 빨리 NCO하고. 그래서 믹싱이 엄청 중요하죠. 네. 그래서 금속 촉매 쓰는 경우에는 믹싱이 엄청 중요해요. 엄청.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일단 NCO가 먼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여기 잘 떨어지는 거예요. 야, 산 염기 중화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성질이 안 맞는 놈끼리 이제 강제적으로 맺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NCO 같은 요런 그 아주 괴팍한 놈이 들어오면 이제 사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N이 SN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이제 폴리올이 있어요. 폴리올이. 그래서 거의 동시에 요 요게 요렇게 들러붙으면서 얘가 좀 편안해지는데 그 상태에서 탄소가 비어 있으니까 너 좀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폴리올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폴리올에 이 전자가 많은 산소가 여기를 치고요. 치고 전자가 남는 놈이 N쪽으로 몰려가서 SN에 들어붙는 거예요. 이렇게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전자가 쓸데없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밀어버리는 거죠, 이쪽으로. 이쪽 산소로 들어붙어서, 여기는 지금 점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실선으로 돼가지고 자유롭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해서 이 수소가 이렇게 와서 붙고 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이 수소가 여기 붙어가지고, 여기 붙었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붙냐면, 요게 붙고, 요게 붙고, 여기 붙죠. N이 붙고, 그 다음에 이 C는, C 자리에는 여기 폴리올에 요거가 붙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요게 중간 생성물이고, 요게 이제 여기가 당연히 끊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끊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하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폴리올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 폴리올. 자, NCO 하나, 폴리올 하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요게 이제 카복실 엑시드죠. 요게 중간 생성물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에서 폴리올이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요놈이 요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폴리올이 하나 들어가지고 요렇게 하나가 가고 요게 생성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우레탄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어디에 붙냐면 폴리올이 하나 들어와서
여기 주석이 붙어요. 주석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 산소가 주석을 치서 얘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붙었죠. R2O가 여기 딱 붙었어요. 또 다른 R2O예요. 이 원래 R2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뚝 끊어지고 여기 끊어지면서 수소가 여기 질소, 이 수소가 이쪽으로 오죠. 이쪽으로. 네, 얘가 얘예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 생성물이 딱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순환 구조로 들어옵니다. SN하고 OR2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NCO가 접근을 하죠. 또 다른 NCO가 접근을 해서 이렇게 다시 이 구조를 만듭니다. 이 구조는 이 구조예요. 똑같아요. 아주 똑같죠. 네, 똑같은 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폴리올이 와요. 이게 똑같아요. 폴리올이 와서 요걸 만들고 요걸 만들고 이제 폴리올이 와서 이거 딱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폴리올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만나서 이렇게 수소를 여기다 줘가지고 우레탄이 생성물 두 번째가 만들어지고요. 생성물 1, 생성물 2. 그 다음에 여기가 뚝 끊어지면서 SN에 RO, 여기 R2O가 붙는 거죠. 이렇게. 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1, 2, 이렇게 해서 이 R이 하나, R이 두 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좀 잘못 그려졌죠. 이것도 밑에 조금만 그려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R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R1과 R2는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소시아네이트 R이고 벤젠링이게 되겠죠. 이쪽은 여기는 폴리올의 R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탄소 체인이 되겠죠.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원래 총회에 붙어 있던 R이니까 이제 R2-인데 이게 좀 뭉개졌어요. 여기 R2-인데 그림이 뭉개져 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R이 세 종류예요. 이소시아네이트에 있는 R1, 그다음에 폴리올에 있는 R2, 그다음에 이제 총매에 들어 있는 R2- 이렇게 R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래서 R1 이소시아네이트 R2 이렇게 해서 R1, R2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폴리올이고 여기는 이소죠. 이렇게 해서 우레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뱅뱅뱅 돌죠. 지금 얘는 한 번 하고 또 돌아와서 또 한 번 하고 돌아와서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반응 이소시아네이트하고 폴리올이 공급이 안 될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그럴싸한 메커니즘이다. 제한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회차의 설명입니다.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